네가 날 걷게 만들 수 있다고? 가능하다면 너에게 10억을 주마. 할아버지 다리, 제가 걷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대치동 저택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 재벌 회장 강문식 앞에서였죠. 휠체어에 갇힌 채 모든 희망을 접은 남자였습니다.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의 저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강문식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침대 옆 휠체어로 몸을 옮기는 일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해온 동작이었죠. 간병인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침입니다. 강문식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이젠 도움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체는 여전히 멀쩡했죠. 거실로 나와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게 하루 중 가장 긴 일과였어요. 대치동 저택은 넓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히 사라졌죠. 비서는 일주일에 2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사인했어요. 회사 일은 이미 장남이 맡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도 더 이상 그를 거치지 않았어요. 사고 이후 2년까지는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불편함에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할 일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에 익숙해졌죠. 병원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주치의 최도우는 5년 전부터 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로 강문식은 재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분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같은 말만 반복했죠. 신경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강문식은 그 말들을 듣다가 어느 순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여름이 오면 짙어졌어요. 그는 계절이 바뀌는 걸 창문 너머로만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간 지도 2년이 넘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문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어요. 가볍고 빠른 발걸음이었습니다. 아이의 것처럼 들렸죠. 강문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 윤정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작은 그림자가 따라 들어왔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윤정임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제 딸이 함께 왔습니다. 강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윤정임은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아이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이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문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을 마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윤정임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커튼을 정돈했죠. 아이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강문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다리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윤정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회장님. 강문식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임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엔 강문식과 아이만 남았죠. 아이는 그제야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책상 옆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책을 펼쳐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강문식은 힐끗 쳐다봤습니다. 뭘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연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공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임은 늘 조용히 일했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강문식 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죠. 강문식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윤정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왔죠. 윤서야, 이제 나가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책을 천천히 덮었어요. 가방에 공책을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강문식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죠. 윤정임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회장님 바쁘시니까.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움직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임의 손이 잠깐 굳었어요. 강문식은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뭐? 아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다리요. 움직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문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내가? 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죠. 강문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손으로 두드렸어요. 7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가 손을 댔다. 서울대 교수들도 왔고 미국 재활 전문의도 왔어.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윤정임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말을. 강문식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문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다리를 정말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입가의 비웃음은 그대로였어요. 10억을 주지. 윤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향했죠. 그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아이를 떠보려는 말이었어요. 윤정임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이제 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다시 메고 어머니를 따라갔죠.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윤정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집안은 조용해졌죠. 강문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0억? 그냥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강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7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가 포기한 다리입니다. 10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리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강문식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움직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만 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문식은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가에 자리를 잡았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강문식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다리였죠.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는 무엇을 보고 저런 말을 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문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임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도 발걸음이 2개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온 거예요. 강문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정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문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도 따라 들어왔죠. 아이는 저번처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곁에 섰어요. 윤정임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환기를 시켰죠. 아이는 거실 한쪽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어요. 이번엔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무공 하나를 꺼냈죠. 강문식은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공을 바닥에 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윤서는 공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일정한 거리만큼 굴리고 다시 가져왔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굴리고 가져오고 다시 굴렸어요. 강문식은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윤정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죠. 아이는 여전히 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윤정임이 문을 열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님. 강문식의 비서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김태준은 거실로 들어오다 멈췄습니다. 바닥에서 공을 굴리는 아이를 봤어요. 저 건? 윤정임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입니다. 김태준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강문식 쪽을 돌아봤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문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김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무공 굴러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죠. 윤정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회장님. 강문식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아이를 쳐다봤어요. 윤서는 이번엔 공을 좀 더 천천히 굴렸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에 놓고 시작했죠. 강문식은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습이요. 연습? 네. 아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굴렸어요. 강문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차를 마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1시간 내내 같은 동작만 반복했어요. 윤정임이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윤서야, 이제 갈 시간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죠. 그때 강문식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냐? 윤정임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게요. 강문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향했죠. 윤정임과 윤서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매일 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가방을 메고 왔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무공만 굴리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늘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굴렸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주치의 최도훈이 찾아왔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문식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무슨 일로? 최도훈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최도훈은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때 윤서가 고무공을 굴렸습니다. 최도훈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 아이는? 윤정임이 대답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최도훈은 아이가 공을 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어요. 혹시 재활 운동인가요? 윤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최도훈은 강문식 쪽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강문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저 아이가 매일 온다고 들었습니다. 강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최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5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의 신경 손상은 알아. 강문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죠. 최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누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윤서는 공을 굴리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도훈을 바라봤죠. 최도훈은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친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단다.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최도훈은 다시 강문식을 향했습니다. 헛된 기대는 독입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최도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정임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윤서는 다시 공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굴리지 않았죠. 강문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문식을 바라봤어요. 소용없는 일이야.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강문식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시작할 필요도 없어. 7년 동안 수십 명의 전문가가 포기한 달이야. 아이는 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 말에 강문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계속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강문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윤정임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윤서야, 이리 와. 하지만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문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문식은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당장 나가. 윤정임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가자. 아이는 끌려가다 멈춰섰습니다. 고무공을 가방에 넣지 않은 채였죠. 공을. 됐어. 그냥 가. 윤정임은 아이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 바닥에 고무공 하나만 남았죠. 강문식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7년 동안 그는 정말 해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포기한 걸까요? 바닥에 고무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었죠. 강문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의 고무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죠. 강문식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공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죠. 그는 좀 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끝이 공에 닿았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공이었죠. 강문식은 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공은 조용히 굴러갔죠.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였어요. 정말 해보지 않고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걸까요? 강문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포기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강문식은 바닥에 떨어진 고무공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공을 천천히 굴렸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임과 윤서가 들어왔어요. 강문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윤정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윤서는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죠.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공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강문식은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윤정임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정돈하고 차를 준비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문식은 이상했습니다. 늘 공을 굴리던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비서 김태준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문식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앉아. 변호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주에 요청하신 사고 관련 기록입니다. 강문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 기록이었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강문식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법적으로는 이미 모두 정리된 사건입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겼어요. 사고 당일 상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차량 과속,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 운전자 과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당시 운전자는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강문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운전자의 이름이 보였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문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래서 운전자에게 떠넘긴 거야? 강문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강문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윤서가 앉아 있는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죠. 강문식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돌려줬어요. 됐어, 가봐. 변호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없어. 강문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임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죠. 강문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급한 계약 때문에 일정을 당겼던 날이었죠. 운전기사는 무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문식은 밀어붙였어요. 사고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죠. 강문식은 하반신을 잃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달랐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개인적인 실수였죠. 회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강문식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정당한 선택이었다고요. 하지만 다리를 잃은 이후 이상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옛 동료 임원이었죠. 회장님, 그때 일은 정말 불가피했습니다. 임원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살아났어요. 강문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운전기사 말입니다. 그 사람도 이해했을 겁니다.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한 희생이었으니까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희생이라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임원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임원이 나가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강문식은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죠.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문식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죠. 강문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데 불편했어요. 마치 아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임이 거실로 나왔어요. 윤서야, 이제 가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났죠. 강문식은 아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는 거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문식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강문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7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고 직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비서들이 들어왔죠. 회장님,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강문식은 대답했어요. 회사를 지켜야 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책임자가 되었고 회사는 살아남았죠. 강문식은 그때 생각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리를 잃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잃은 건 다른 누군가였죠. 강문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운전기사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강문식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어요. 윤서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그 모습이요.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외면해온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마주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윤서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가방에서 고무공을 꺼냈어요. 강문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을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였죠. 윤서는 정확한 위치에 공을 놓았습니다. 거실 중앙에서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공을 굴렸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밀어냈죠. 공은 2미터쯤 굴러갔습니다. 윤서는 공을 가져와 다시 같은 자리에 놓았어요.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속도였죠. 강문식은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30분 동안 같은 동작만 반복했죠. 강문식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어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윤정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회장님. 강문식은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아이에게 가 있었어요. 윤서는 이번엔 공을 조금 다르게 굴렸습니다. 왼쪽으로 약간 틀어서 굴렸죠. 그리고 다시 가져와 오른쪽으로 굴렸습니다. 정확히 같은 각도였어요. 강문식은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손놀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공을 굴릴 때 손가락을 특정 각도로 구부렸죠. 그 각도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강문식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죠. 20년 전쯤이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던 때가 있었어요. 산업재해로 다친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감각 자극 훈련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때 전문가가 와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공을 이용한 손 감각 회복 훈련이었어요. 강문식은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일정한 각도로 공을 굴렸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내부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교육이었어요. 강문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아이가 왜 저 방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윤서는 계속 공을 굴렸습니다. 이번엔 손목을 돌리며 굴렸죠. 그 동작도 익숙했습니다. 감각 자극 훈련 2단계 동작이었어요. 강문식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확했죠. 강문식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뭘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윤서는 마지막으로 공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5초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놓았어요. 그 동작까지 똑같았습니다. 마무리 단계 동작이었죠. 강문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윤서는 공을 가방에 넣고 있었죠. 강문식은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냐고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두려웠어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강문식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공장 재활 프로그램 기록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이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교육 참가자 명단이 나왔어요. 3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공장 직원들이었죠. 강문식은 한 명씩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퇴직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 사고 운전기사의 이름이었죠. 강문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사람도 이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였죠. 강문식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윤서가 저 방식을 아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배운 겁니다. 그 방식을 아는 사람에게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윤정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죠.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사라졌어요. 강문식은 한 번도 그녀의 과거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문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정임 씨 신원을 다시 확인해봐. 비서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김태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강문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정임의 주민등록 등본이 나왔습니다. 가족관계가 적혀 있었죠.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되어 있었어요. 강문식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배우자 사망 일자가 나왔죠. 7년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바로 그 해였어요. 강문식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나가봐. 강문식은 짧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강문식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보였죠. 7년 전 사고 운전기사였습니다. 윤정임의 남편이었어요. 강문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윤서가 그 훈련 방식을 아는 이유도요.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요. 강문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윤정임은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긴 사람 곁에서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일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사라졌죠. 강문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죠. 그 아이가 매일 이 집에 왔습니다. 고무공을 굴리며 아버지에게 배운 걸 보여줬어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해온 사람들이 누구인지요. 바로 이 집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곁에 있었죠. 강문식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바닥에 고무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두고 간 거였죠. 강문식은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천천히 굴렸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다리를 고치려는 걸까요? 강문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문식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7년 전 재판 기록을 찾아봐. 김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미 다시 확인하고 싶어. 강문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태주는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이틀 후 김태준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재판 기록입니다. 강문식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사고 경위서였습니다. 운전자 과실, 과속,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판 진술 기록이 나왔어요. 운전기사는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제 잘못입니다라고만 대답했죠. 강문식은 그 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당시 일정 변경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운전기사는 대답했습니다. 저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재촉하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요. 강문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끝까지 침묵을 지킨 걸까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당시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 3억입니다.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3억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샀던 거였죠. 가족들은? 김태준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인과 딸이 있었습니다. 강문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정임과 윤서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왔어요. 강문식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윤정임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문식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윤서는 가방에서 고무공을 꺼냈습니다. 평소 자리에 놓고 앉았어요. 강문식은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윤서는 공을 굴리기 전에 멈췄습니다. 강문식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손 좀 보여주세요. 강문식은 당황했습니다. 손? 네, 잠깐만요. 윤서는 일어나 강문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강문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었죠. 윤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강문식은 그 동작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윤서는 각 손가락을 3초씩 구부렸다 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었죠. 그 순간 강문식은 알았습니다. 이것도 그 재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었어요. 손 감각 회복 준비 단계였습니다. 공을 굴리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었죠. 강문식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니? 강문식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한테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강문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거였죠. 내 아빠가 이걸 가르쳐 줬어? 네, 아빠가 회사 다닐 때 배웠대요.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쳤을 때 이렇게 하면 나아진다고 했어요. 강문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정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그만. 하지만 윤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이걸 아주 잘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윤정임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만하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강문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만진 손이 따뜻했어요. 아이의 아버지도 이 손동작을 했을 겁니다. 20년 전 공장에서 다쳤을 때요. 그리고 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다시 고무공을 굴렸습니다. 정확한 동작이었죠. 강문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죠. 아이는 정말로 자신을 고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으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1시간 동안 공을 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5초 동안 그대로 있었죠. 그때 강문식은 봤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요. 윤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문식은 알았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공을 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윤정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서야, 이제 가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을 가방에 넣었어요. 두 사람이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강문식이 입을 열었어요. 윤정임 씨. 윤정임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강문식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윤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이 집에 온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강문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3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윤정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나고 한 달 후였어요. 강문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의식도 못 찾고 그렇게. 윤정임은 말을 멈췄습니다. 원망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강문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럼 왜 여기서 일했습니까? 윤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를 내려다봤죠. 아이 때문입니다. 강문식은 윤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닮았습니다. 윤정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남을 돕고 싶어 해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회장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윤정임을 바라봤죠. 다리를 고쳐드리고 싶다고요. 윤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리지 못했습니다.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정임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문식은 혼자 남았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돕고 싶어 했던 거였죠.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가요. 평생 책임을 뒤집어 쓴 남자의 딸이요. 강문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그는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강문식은 잠들지 못했어요. 윤서의 손길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던 그 손길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윤서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학교가 쉬는 날이었어요. 강문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죠. 윤정임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하는 게 여전히 어색했어요. 윤서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문식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강문식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뭐 할 거 없니?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강문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윤정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들렸죠.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문식은 아이를 봤습니다. 응? 엄마한테 들었어요. 강문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윤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죠. 할아버지가 사고 났을 때요. 강문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아빠가 같이 있었대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대요.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문식을 똑바로 바라봤죠. 아빠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 한 문장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강문식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려고요.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모든 책임을 졌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죽었어요. 강문식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살았는데 윤서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죽었어요.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아이를 봤죠. 윤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닌데. 윤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하게 가자고 했는데 강문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대요. 강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했대요. 윤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문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임이 부엌에서 나왔죠. 윤서야. 윤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자. 하지만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문식에게 다가갔어요.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그를 내려다봤죠. 할아버지. 윤서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에 한 말 있어요. 강문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라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그렇게 믿었대요. 강문식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윤서는 물었습니다. 아빠를 기억하기라도 해요? 그 질문이 강문식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기억했습니까? 그 사람을요. 강문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어요.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요. 그저 사고 기록에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처리된 사건이었죠. 7년 동안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윤서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죠. 저는 할아버지 다리 고치고 싶었어요.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강문식은 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아야 하는지 강문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정임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가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갔죠. 문 앞에서 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강문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앞이 흐려졌어요. 아빠 이름은 윤재혁이에요. 윤서는 말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문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윤재혁?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죠.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연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문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안 돼. 오늘 계약 못하면 회사가 위험해. 급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지 않으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었죠. 경쟁사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늦으면 끝이었어요. 강문식은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안에 출발한다. 운전기사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야 해. 강문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죠.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윤재혁이 말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강문식은 시계를 봤습니다. 늦으면 안 돼. 계속 가. 하지만 회장님, 중앙선이 잘 안 보입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미러로 강문식을 쳐다봤어요. 괜찮아. 조심해서 가면 돼. 강문식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보지 않았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웠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재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휴게소에서 잠깐. 시간 없어. 강문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계약 놓치면 회사 직원들 어떻게 할 건데? 윤재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급하게 핸들을 꺾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섰어요.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죠. 강문식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강문식은 그때 물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중태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강문식은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요. 운전자 과실로 처리해. 강문식이 말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윤재혁은 책임자가 되었죠.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는 걸요.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회사를 지켰다는 명분으로요. 수천 명의 직원을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어요. 윤재혁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죠. 그들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어요. 강문식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강문식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게 다리만이 아니라는 걸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도 함께 잃었습니다. 7년 동안 외면하며요. 거실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만 차갑게 빛났죠.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윤재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요. 윤서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영원히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자신에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이 아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흘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문식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임과 윤서가 들어왔죠. 강문식은 그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윤정임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거였어요. 윤정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윤서도 그 모습을 봤죠.
강문식은 고개를 든 채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도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강문식은 두 사람을 마주 봤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강문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늦었습니다. 강문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7년이나 늦었어요. 윤서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재혁 씨를. 강문식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죠.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어요.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윤정임을 봤죠. 그분이 저를 위해 모든 걸 짊어졌는데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윤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바닥을 천천히 옮겨가고 있었죠. 강문식은 윤서를 봤습니다. 아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 강문식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물었던 거 기억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10억 이야기요.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그거 진심이었어. 윤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강문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래가 아니야.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윤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문식을 봤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요. 강문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책임을 진 사람들을 위해서요. 윤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윤재혁 씨의 이름으로 만들 겁니다.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켜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요. 윤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닙니다.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윤정임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임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강문식은 그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까지 회장님 걱정만 했어요. 윤정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다리는 괜찮으시냐고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녀는 윤서를 봤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윤서야. 윤정임이 불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죠. 고무공을 꺼냈습니다. 평소 하던 자리로 갔어요. 바닥에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죠. 그리고 천천히 공을 굴렸습니다. 일정한 속도로요. 강문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을 굴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방법으로요. 윤서는 30분 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강문식은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공을 굴리는 모습이요. 정성스러운 손길이었죠. 윤서는 마지막으로 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5초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놓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강문식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한다는 걸요. 이 시간이 아이에게도 쉽지 않다는 걸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일이니까요. 윤서는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문식 쪽으로 걸어왔어요.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공을 내밀었죠. 할아버지가 가지세요. 강문식은 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거요. 윤서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쓰던 거예요. 강문식의 손이 굳었습니다. 공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 다리가 나으면요. 윤서는 말했습니다. 그때 돌려주세요. 강문식은 아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아빠도 기뻐할 거예요. 윤서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요. 강문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윤서는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섰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윤정임이 말했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강문식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손에 쥔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낡은 공이었죠. 윤재혁이 사용했던 공이었습니다. 20년 전 다쳤을 때요. 그리고 딸에게 남겨준 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라고요. 강문식은 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윤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강문식은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공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강문식은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윤정임과 윤서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와 큰 그림자가 함께요. 강문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다리가 나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강문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변해 있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고무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두고 간 공이었어요. 강문식은 매일 그 공을 봤습니다. 한 번도 치우지 않았죠. 비서 김태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강문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윤재혁 기념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었죠. 강문식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준비되었습니다.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임 씨에게 연락했나? 네, 전달했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으셨습니다. 강문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윤정임과 윤서는 그날 이후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요. 강문식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예전에는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강문식은 고무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천천히 굴렸죠. 윤서가 했던 것처럼요. 일정한 속도로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동작을 기억해 갔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문식은 거실에 혼자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공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실 중앙으로 갔어요.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죠. 윤서가 했던 자리였습니다. 정확히 그 위치였어요. 강문식은 공을 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공은 2미터쯤 굴러갔습니다. 멈췄죠. 강문식은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공을 가져왔어요. 다시 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또 굴렸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문식은 땀이 나 있었어요. 공을 마지막으로 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5초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서가 했던 것처럼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 순간 강문식은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을요. 왼쪽 다리 무릎 쪽이었습니다.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강문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집중했죠. 또 느껴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달랐어요.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강문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시작이었어요. 강문식은 공을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며칠 후 재단 설립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강문식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였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는 한 사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윤재혁 씨를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7년 전 저를 위해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강문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청중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문식은 계속했어요. 이제라도 기억하려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켜낸 것들로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강문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발표회장 뒤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정임과 윤서였어요. 강문식은 그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윤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윤서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두 사람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강문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저녁 강문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무공을 봤어요.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굴렸죠. 그리고 다시 바닥에 놓았습니다. 굴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그는 공을 굴렸습니다. 1시간씩요. 어떤 날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강문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문식은 여전히 공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문식은 평소처럼 공을 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왼쪽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죠. 강문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줬죠.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하게요. 강문식은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인 게요. 강문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윤재혁에게, 윤서에게, 윤정임에게요. 강문식은 눈을 떴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았어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난간을 붙잡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다리는 여전히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걷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강문식은 알았습니다. 시작되었다는 걸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대신요. 멈춰있던 선택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강문식은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어요. 테이블 위에 고무공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죠. 그리고 강문식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강문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재활병원 예약해줘. 김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강문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손에 쥔 고무공을 내려다봤습니다. 윤재혁이 남긴 선물이었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강문식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김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문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다리는 아직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걷기 시작했죠.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요.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살아있었어요. 작은 고무공 하나예요.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요. 강문식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재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요.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한마디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봄날 인생이었습니다.